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남자친구와 차박을 하다 겪은 일인데 그 당시 너무 소름 끼쳤던 사건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2년 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4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취미는 캠핑과 차박 같은 야외 활동이었고 그 덕에 틈날 때마다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곤 했죠. 그러다 2번 다시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합천댐 근처에서 차박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대구에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고 대략 1시간이 조금 넘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서 차박을 한다고? 왜? 맘에 안 들어? 그래도 여기가 차박으론 나름 유명한 곳이야. 가족끼리도 많이 오는 곳이래. 아, 그래? 주변이 너무 휑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이곳을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였는데 주변에 강이 있어서 뷰 하나는 끝내줬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을 전세 낸 것처럼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5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점이었고 아무튼 모처럼만의 여행이니 좀 불편해도 그냥 즐기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차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놀고 있을 때였죠. 은정아, 나 화장실이 급해서 좀 다녀올게.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장실로 간 지 30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하필 휴대폰도 두고 갔던 터라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저는 남자친구를 찾으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용 화장실 앞에 도착을 했고 밖에서 남자친구 이름을 여러 번 불렀는데 끝내 대답이 없더라고요. 화장실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없다면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확인을 했었는데 제 불길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죠. 화장실에 남자친구는 없었고 이 밤중에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란 무서운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급히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숨을 헐떡이면서 화장실 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 저를 보고 뛰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거기서 나와? 아, 미안.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봐 내가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 그렇게 남자친구의 화장실 사건은 단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됐고 저는 남자친구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뭐 하다가 이제 온 건데?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는데 계속 이상한 곳으로 올라가길래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던 그 중년 부부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너무 이상해서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같은 곳을 계속 맴돈다고 해야 되나?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다야. 남자친구는 본인도 왜 그런 현상을 겪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날 밤은 알 수 없는 의문만 남긴 채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기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어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도와달라던 중년 부부 말이야, 엄청 다급해 보였거든. 그냥 도와주고 올 걸 그랬나? 진짜 찜찜하네. 남자친구는 어제 일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지 중년 부부가 걸어갔던 그 길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아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끝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죠. 저희는 화장실을 지나쳐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낚시 포인트가 나왔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만약 밤길에 여길 왔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곳이었죠. 와, 진짜 다행이다. 어젯밤에 올라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거봐, 아무나 도와준다고 따라가면 진짜 큰일 나는 세상이야. 남자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차량 옆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차 안을 살펴보면서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저 누구신데 남의 차를 보고 계세요? 이 차 주인이야?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는 뉴스도 안 봐? 여기서 사고가 있었잖아. 글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가스에 질식했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자네도 조심해. 아저씨는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아저씨의 말대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21년 겨울 합천댐 근처에서 한 중년 부부가 차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난방용 LP가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일행 3명 중 부부만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곧장 출발을 했고, 집으로 가면서도 여러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중년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올라갔던 그 길은 아무리 봐도 밤중에 다니기는 힘든 길이었고, 그 낚시터에서도 중년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떤 이유로 그날 밤 남자친구 앞에 나타났던 건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1년 더 만나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날 합천댐에서 겪은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